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장에 어떤 이슈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또 5월 증시에 저희는 어떤 변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좀 쉬는 날이 끼어있죠. 연휴를 앞둔 코스피가 영 힘이 없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점검해 볼 거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힘 빠지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오늘 5% 이상 현재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3 제약사들 모두 실적을 내놨죠.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 밖에 종목별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 시장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부분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드디어 환율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의 바로 전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미국향 무역 흑자가 나야 한다.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GDP 3% 초과 경상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역시 해당이 된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조건이 GDP 2% 이상의 달러 매수가 있어야 한다. 쉽게 얘기한다면 정부 측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요. 자, 물론 우리도 외환시장 개입이 좀 있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 대상국 모니터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슈가 전해지면서 일단 원화 강세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당장의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마다 슬쩍슬쩍 미세 조정에 개입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재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미세 조정 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한마디로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국내 수출주에게는 당연히 제품 경쟁력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수출주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 수출주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도 이러한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들어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2월에 이 BHC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었기 때문입니다. BHC 법안이라는 것은 베네테츠 카퍼법입니다. 바로 이번에 환율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되겠죠. 보통 미국은 연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2차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난히도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바로 이 BHC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환율 보고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네테츠 카퍼법이라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국가에 한해서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법안이었던 거죠.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담은 법안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측에서는 경기가 나빠졌고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흑자를 내면서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게 되겠죠. 그들 때문에 우리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내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C 법안이 빠르게 통과를 하면서 시행이 되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중국을 노리고 이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 역풍을 우리 한국도 맞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일단 관찰 대상국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럽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말고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 게 바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임이 참 극명했죠.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4% 이상 장중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2주 만에 16,000엔 선을 놓치기도 했었죠. 지금은 한 3%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5월 증시는 외환시장이 좀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는 게 바로 5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시장 변동성 그리고 MSCI 신흥지수에 중국계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과 대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5월 증시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포스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림세 좀 톡톡히 기록하고 있죠. 5%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주가가 한 50% 정도 올라온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이 있었죠. 실적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중국에서 끝없이 제기되어 왔었던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젠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내수 철근 롤마진이 급등하면서 2016년도 들어서 그들의 이익세가 빠르게 개선이 됐고 철강가가 올라가면서 포스코 역시 긍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가동률 역시 급증세를 나타낸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 98%, 93%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석 달간 포스코의 주가 흐름은 50% 정도 올라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올라온 중국의 철강 가격을 생각한다면 5월과 6월에는 최근과 같은 흐름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 때문에 오늘장 포스코가 다소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도 2분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고꾸라지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사실 그러한 종목이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 어닝 시즌엔 유난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차, KB금융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었죠. 우리의 예상치를 모두 다 뛰어넘은 바가 있었습니다. 127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24만 원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일주일 사이에 한 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역시나 선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으며 올라온 만큼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1분기는 좋았는데 과연 2분기까지도 좋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장에 의문이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가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2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은 어디가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빅3 제약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제약주들의 흐름을 이끌었던 게 바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미끄러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죠. 관련한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1분기에 3대 제약사의 매출 성장을 보겠습니다. 실적 괜찮았어요. 한미약품은 19% 증가세, 유한양행은 14%, 녹십자 역시 15%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주가는 대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한미약품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주가 생각이 나십니까? 작년에 30만 원대에서 86만 원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락하면서 오늘은 한 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 증권가 의견들을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현대증권 각가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투자 의견이 여전히 매수로 잡고 있고요. 목표 주가 85만 원 혹은 90만 원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거래되고 있는 실시간 상황을 바라본다면 신한금융투자증권 혹은 현대증권 측에서 강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 정작 계좌를 통해서는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100%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심증이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많이 올라갔던 제약사가 미끄러지고 있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저평가, 저PBR주로 많이 이동을 한 바가 있었죠. 철강이나 화학 등의 움직임이 좋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것이고 앞으로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료 유입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오늘 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5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전략 나눠볼게요. 자, 원익 IPS 그리고 원익 홀딩스 분할 상장 첫 거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에 이들이 다시 한번 상장을 했네요. 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사업 부분 회사죠.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급등으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분할 상장을 할 경우에는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주가가 좋았던 움직임이 있는데요. 오늘장 이들은 좀 다르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것인지 전략 나눠볼게요. 자, 자세한 이슈에 대해서 그에 따른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이어가시죠.